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올해로 38살이 된 현우 엄마라고 합니다. 한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 혹은 아빠들이라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많이 힘들고 지치실 거예요. 저 역시 아이가 주는 기쁨은 참으로 크지만은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고요. 25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평탄한 삶을 원했던 저는 대학교에 입학 후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 9급 공무원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격한 이후 친한 선배에게 소개팅을 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성격이 예민하고 자기가 늘 먼저인 사람이었죠.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했고 그와 관계를 가질 때엔 임신이 걱정되어 제대로 된 피임을 요구했으나 그 남자는 답답한 게 싫다며 늘 피임을 거부했죠. 결국 저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2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덜컥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속도 위반으로 한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어요. 남편은 늘 제가 마음에 들지 않다며 짜증을 내곤 했죠. 아이를 낳은 뒤 100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어린 아이를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 우는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 정말 눈물이 나오더군요. 그렇게 시작부터 꼬여버린 우리 부부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채 저는 일과 육아로 바쁜 나날들을 보냈고 등 돌린 남편까지 더해가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아이만을 위해서 그 시간을 버텼지만 결국 남편은 이혼이라는 말을 꺼냈고 그때가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더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 아들에게마저 관심이 없는 남편과 한 집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7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여자인 저에게는 참으로 지독하게 외롭고 힘들었지만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저를 엄마로 만들어 주었다는 점이었죠. 현우는 그 흔한 잠투정도 별로 없었고 이유식도 잘 먹어주는 착한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7살이 되면은 엄마 속을 박박 긁는다는데 우리 현우는 제가 일하고 오면은 힘들 거라면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양말도 벗겨주고 절 살포시 안아주곤 했지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는지 어느 날 유치원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가 일전에는 친구들하고 잘 어울렸는데 요즘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홀로 떨어져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고 친구들과 자주 다투어 걱정이 된다는 전화였어요. 그 얘기에 아들이 제게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어른들의 문제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참으로 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곧 아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데 성향이 많이 바뀌어 걱정이 된다며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달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이후 아들은 잘 신고 나갔던 운동화를 잃어버리고 오기도 했고 집에 키우는 강아지에게 간식을 던지는 등 예전 같지 않은 행동이 늘어났습니다. 심상치 않은 행동에 아들이 평소 좋아하는 피자를 사주며 아들, 요즘 많이 속상해? 왜 또리한테 간식도 던지고 꼬집고 그러던데 혹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피자를 먹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제 말을 피했지만
전 아들을 다그치지 않고 대답을 해줄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엄청 잘 해줘서 함께 있는 건 너무 좋아. 그런데 엄마, 나도 다른 애들처럼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라고 말을 하더군요.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업무 시간에는 아이에게 신경을 써줄 수 없었는데 아들은 제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꼈고 제 눈길을 끌기 위해 일부러 말썽을 부렸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말에 억장이 무너지면서 더는 아이를 외롭게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이 생겨 직장을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주변의 지인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그만둔다는 것을 반대했지만 제게는 아들 현우가 전부였기에 과감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고 아들과 함께 지내며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기술을 빠르게 숙달할 수 있는 커피숍 창업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와 퇴직금을 합치니 작은 매장을 꾸릴 정도의 여유 금액이 모였고 퇴사 전부터 틈틈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놓았기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헛되이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전부터 알아보던 가게 자리 중에서 아이가 다닐 학교와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은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상가 자체가 대로변에 있어 월세는 조금 센 편이었지만 매장 안에 작은 방이 있어서 하교한 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좋았습니다. 주변에 커피숍이 없어서 경쟁업체가 겹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였죠. 무엇보다 친정과 멀지 않은 거리라 필요시에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민한 끝에 계약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계약 당일 부동산에서 만난 건물주 사장님은 제 예상보다 젊고 체격이 다부진 남성분이셨어요. 건물주 사장님은 아이를 홀로 키우며 장사를 시작하는 제게 자신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힘든 사정을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 사정을 생각해 주신 사장님은 비어있던 상가에 들어오는 거니 공사하는 기간 2달 월세는 받지 않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건물주 사장님에게 큰 배려를 받으니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새 출발하는 시점에 남의 힘을 조금이라도 받고 싶지 않아 건물주 사장님의 배려를 받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버거울 것이고 장사를 시작하면 힘든 일이 많을 거라면서 가게 오픈하고 나서 장사 열심히 해서 월세 밀리지 말고 꼬박꼬박 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망망대해를 혼자 헤치고 나가야 했던 저에겐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계약 이후 차근히 오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는 동안 아들의 유치원 졸업식과 입학식에도 참석하고 아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니 아들이 너무 좋아하더군요. 아들은 제가 온전히 자신과 시간을 써주는 것이 마냥 좋은지 활발하던 예전 모습으로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저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며 그동안 미뤄둔 공부도 스스로 척척 해내는 모습이 기특해 보이더군요. 오픈하는 날 건물주 사장님은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며 작은 꽃 화분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감사한 마음에 첫 커피를 내려 한 잔 드렸는데 맛이 너무 좋다며 칭찬을 해주셔서 기분이 참 좋았네요. 커피를 마시며 건물주 사장님은 앞으로 함께 지낼 상가 사람들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약국은 중년의 남성분이 운영을 하는데 만약 일을 하다 문제가 생기면은 약사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분식집 부부가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도움을 줄 거라고도 했고 2, 3층 학원에 대한 이야기나
닭강정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더군요. 한참을 설명하던 사장님은 옆집 꽃가게는 아가씨가 운영을 하는데 꽃이 좋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말을 하셨죠. 하지만 성격이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되도록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게 좋을 거라며 동네 여러 가지 팁을 주셨는데 그게 참 너무 고마웠습니다. 커피숍의 문을 연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 공을 치다시피 하는 일이 많아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주변 상가 사장님들이 찾아와 음료를 주문해주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나아질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위안이 되었네요. 건물주 사장님 역시 거의 매일 들려 커피를 사가지고 가시기도 했고 친구들과 함께 테라스에서 시간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상가 사람들과 건물주 사장님 덕분인지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이내 단골도 생기면서 커피숍은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고 장사가 되지 않아 불안했던 제 마음도 한 줄기 햇살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역시 학교에 잘 적응을 했는지 친구들과 함께 오기도 했고 분식집 딸과 친해져서 분식집에서 밥을 먹기도 하는 등 순탄하게 저와의 새로운 삶에 제대로 적응을 해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예전보다 지금이 좋냐고 물었더니 아빠를 못 보는 건 조금 슬픈데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아서 괜찮아 라고 말을 하는데 아들의 모습이 조금 짠하더군요. 사실 아들에게는 얘기 못했지만 전 남편은 이혼 후 직장도 바꾸고 전화번호도 바꾸어 저의 모자와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거든요. 자기 자식은 애틋할 줄 알았는데 전 남편은 역시 세상에서 자신밖에 알지 못하는 놈이었죠. 하지만 아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빠를 그리워했고 그 모습을 보고 전 아들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후 매장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오른 이후에는 직원을 한 명 고용하니 예전보다 제가 들고 오는 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서 추억이 쌓이니 마음은 행복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평상시처럼 문을 닫으며 정산을 하는데 직원은 옆집 꽃가게 사장님이랑 자매냐고 물었고 의아한 말에 무슨 일인지 자초지정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꽃가게 여사장은 제가 없는 사이에 자신이 사장님 여동생이라면서 아메리카노 하나와 아이스 라떼를 매번 그냥 들고 갔다는 겁니다. 초반에 직원은 미심쩍은 마음에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꽃가게 여사장은 자신의 얼굴을 쓱 들이밀면서 우리 언니랑 나랑 완전 판박인데 설명을 해야 하나? 어떻게 가족 증명서라도 떼와? 요즘같이 일자리 구하기 힘든 시대에 동생 하나 구분 못해서 잘리고 싶어요? 라며 막무가내로 음료를 들고 갔다네요. 이후 직원은 꽃가게 사장님이 제 동생이라 생각하고 음료를 내주었는데 여사장은 마치 자기 직원을 버리듯 직원을 대했고 자신이 자리를 비울 때면은 꽃가게를 살펴봐 달라는 등 선을 넘는 요구를 하며 직원을 괴롭혔다더군요. 더는 참을 수 없던 직원은 그만둘 생각까지 한 뒤에 제게 사실을 털어놨고 그 말에 너무 당황스러워 전혀 저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앞으로는 그런 요구를 하면은 칼같이 거절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다음날 꽃집에 들려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따져 물었는데 꽃집 여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같이 동네 장사하면서 사람 참 야박하네요. 아, 농담이었는데 그걸 오해한 직원이 잘못이지. 왜 나한테 따지죠? 그리고 바로 옆집인데 아주 잠깐 매장 봐준 거 그게 큰일인가요? 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은 듯 말을 하더군요.
화가 난 표정으로 꽃집 여자를 쏘아보니 앞으로 그런 장난치지 않을 테니 장사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을 했죠. 그 말에 매장으로 돌아와서 화가 풀리지 않아 씩씩대고 있는데 분식집 민정엄마가 제게 와서 넌지시 자기 저기 여자 보통 내기 아니야. 어지간하면은 상종하지 마 하더군요. 알고 보니 제가 상가에 들어오기 3년 전 꽃집이 들어왔는데 그 전부터 털을 잡고 장사하던 분식집에 찾아가서 음식 냄새 때문에 비위가 상한다. 이 집 때문에 상가가 더럽다. 하교한 초등학생들이 바글바글 몰려 질이 떨어지니 상가를 떠나라는 등 말도 되지 않은 요구를 하며 민정 엄마를 괴롭혔다네요. 매일같이 꽃가게 여자와 다투는 일이 벌어지자 민정 엄마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탈모까지 왔고 그 모습을 본 민정 아빠는 이직을 고려하고 있던 차에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어 손을 걷어붙이고 매장을 돕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트집을 잡지 않더라는 얘기였어요. 민정 엄마는 앞으로 웬만하면 말도 섞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민정 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 예전에 건물주 사장님의 말이 떠올랐고 그날 이후부터는 최대한 꽃집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나 갑자기 건물주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장사가 잘 된 이후로도 건물주 사장님은 매일같이 와 커피를 사가기도 했고 아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며 친하게 지냈는데 퇴근 직전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는 조금 뜬금없이 느껴졌죠.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